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혁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 경험담과 또 뭐 산업 이야기 등 몇 가지를 좀 경험담을 좀 통해서 다른 브라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브라질이 이렇다 저렇다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뭐 이런 것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것을 보시고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그냥 겉핥기 식으로만 살짝 배워서 좀 도전하시는 분도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유튜브도 만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좋은 것만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보지는 않고요. 또 그것을 습득하여서 이걸 좀 제대로 소화를 못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가면 저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분명히 좋은 교재와 좋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듣고 배우지 못하는 것과 같이, 아무리 좋은 것이 쉽게 설명한다고 하여도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요. 반대로 이게 또 나이가 먹어가면서 10대와 20대와 달리 이제 30대, 40대,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이제 우리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나이에는 더 이상 보고서를 쓰고 읽기 그런 것보다 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이치를 어느 정도 배웠고, 또 경험에 이게 있다 보니 시시콜콜한 것을 얘기하기보다 그냥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할 이 동영상은, 그냥 출장을 오셨다라든가 뭐 전화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라디오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사연을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 배경은 그냥 돌아가는 그림을 많이 이렇게 했지만, 그냥 화면은 그냥 안 보시고 그냥 목소리로만 좀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3G 아니 뭐 시리즈로 이렇게 쭉 만들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만들다가 한 10분 정도로 전후로 제가 이렇게 잘라서 편집해서 올리고요. 또 중간중간에 뭐 여러 경로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런 것을 반영하여 언제든지 만들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선정한 주제는 이제 코비드를 이겨낸 브라질 이민 생활에 대하여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꼭 말하고 싶은 것은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가 당연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는 곳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있는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 한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활에서 받아들이고, 걸리는 사람보다 또한 이렇게 이거 중증 환자로 가는 확률이 확 떨어지면서 마스크를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제가 집에 있으면서 몇 달 동안 문을 닫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시작한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브라질 이민 생활에 대하여, 또 브라질뿐만 아닌 전 세계적인 이민 생활이 무엇인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등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합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최신 이 한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요. 현재 브라질에 살고 있는 이제 한인들이 2019년 전에는 한 5만 명, 뭐 80년대, 90년대 한 뭐 9만 명, 7만 명 등 굉장히 많았습니다. 숫자가. 그렇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나는 거는, 뭐 한국에서 오신 분이 야, 그러지 말고 한인회 가면은 명부 있을 거 아니야. 그 명부 보면 되지 않아. 이렇게 가는데요. 그게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브라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오고 가고 뭐 이러는 마당에 한국같이 뭐 의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거 아니다 보니 한인사회에서 누가 오고 누가 가는지 이걸 막고 정리할 게 없습니다. 그럼 최연사관에 뭐 있지 않냐? 최연사관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 5만 명, 뭐 3만 명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2019년 전에 들은 얘기, 그러니까 코비드 한참 전에, 1년 전에 제가 쓴 글에도 그걸 찾아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브라질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 한 9천 명에서 1만 명 정도가 한 2, 3년 전으로, 그러니까 2016년부터 해서 많이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 이민 생활이 이제 50년 넘어가면서 1세대들이 은퇴할 시기와
또한 브라질의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의 이제 변화로 인하여 옛날과 같이 옷 장사가 그냥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예전에는 누구나 쉽게 뭐 큰 투자 없이 도전하던 산업이었다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좀 기술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하는 등으로 이게 변화가 있으면서 그냥 대충 하던 사람들이 난 더 이상 옷 장사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손을 두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게 시대와 세대가 변화를 통해요 한국을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9천 명에서 10,000명 정도라고 하면은 꽤 많은 숫자죠. 왜냐면은 한 5만 명이라 해도 뭐 5분의 1이지만 보통 3만 명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한국으로 들어갔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그럼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그럼 2만 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이 브라질 전 세계적인 코비드 사태로 인하여 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한 10,000명 정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대충 게 아니라 어느 기관과 어디서 정확한 데이터를 비슷한 걸 보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확한 어디서 뭘 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어찌됐건 신뢰성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한 10,000명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아니고 우스갯하는 게 한국으로 갔든가 아니면 한국으로 갔든가 라는 식으로 해서 많이 떠났습니다. 실제로 몇 년 만에 이 브라질에 쌍파로 오신 분들 또 아니면 한국에 계시면서 옛날에 그때 사셨던 분들은 거기 가면 어느 지역에 어느 동네가 그러니까 어느 뭐 골목에 뭐 이렇게 뭐 가게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는 뭐 이런 얘기 있지. 옛날 좋았던 소리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요즘에 가보면요 삭막합니다. 많이 문을 닫았고요. 아까 한인촌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한인촌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어느 도시를 가도 많은 산업이 문을 닫았고요. 예전과 같지가 않죠.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불알도 66만 명 이상 사망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이 한인 사회에서도 사신 분들이 많이 한국으로 또 떠났고요. 몇 달 동안 문을 닫으면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 정리하고 가신 분, 또 예전부터 한국 들어갈까 말까라고 생각하시던 분도 들어가시는 분, 또한 특히 1세대 같은 경우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면서 야 여기서 병원이 안 된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한 이 코비드 사태로 병원에 가도 포화 상태고 아니면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 한국 돈으로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면 내가 무슨 보험이 있으면은 뭐 혜택 받겠는데 그것도 부담이고 그게 혜택을 받아도 병원에 가도 안 받아주는 왜냐면 그 당시에 너무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로 인하여 한국 들어가신 분이 또 한 10,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남았을까요? 한 10,000명 남았을까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슨 소리냐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고 많은 분들이 남았는데 확실한 것은 세대가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가셨고 뭐 다른 나라 가셨고 뭐 하늘나라도 가셨고 뭐 이런 날이 있지만 그것보다 여기서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연령대가 많이 젊은 세대로 바뀌었고요. 한 50대 뭐 당연히 뭐 60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또한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교회 같은 데를 가보면은 예전에는 뭐 어르신들이 이만큼 그러니까 어르신이라고 해보면 한 50, 6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만큼 있고 뭐 젊은 세대들도 좀 있고 나머지 뭐 20대 30대가 이 정도 있다고 하면은 이게 많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도 많은 반대로 여기에 있는 젊은 층이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던 건데 이들이 갑자기 그 어르신들이 숫자가 줄다 보니 주류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뭐, 잘못됐다? 아니면 뭐, 망했다?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그 젊은 세대는 그냥 한국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곳에서 이제 38년째 이제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이제 36년, 7년 정도 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부부가 한국을 들어가면요 고향이 없습니다. 뭐 친척들이 있다고 하지만 친척도 30 몇 년간 얼굴 못 보고 뭐 그냥 이름만 알고 하는 건데 또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곳이 없죠. 기억도 없고요. 제가 살던 동네도 인터넷 찾아보면은 뭐 날라갔습니다. 개발하여 우리 아내가 살던 것도 없어졌고요. 그러니 우리는 한국말을 한다고 해도 못 들어가지만 여기서 살고 있는 이 1.5세, 2세들은 더 들어갈 수가 없죠. 한국을 아예 모르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면은 제가 다니고 있는 이제 성당에도 보면은 한 100명, 200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고요. 그럼 곱하기 2 하면 부모 되면 몇백 명이 되는 이제 젊은 부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브라질 사회와 우리 한인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될 사람들로서 이 숫자가 확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브라질 이민 사회는 1세대가 뭐 떠났다, 뭐 했다, 이렇게 해서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많이 문을 닫았죠. 신자들도 떠나고, 뭐 이런 축소되고 하면서 합병도 하고, 뭐 우리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브라질뿐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된 거죠.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면서 뭐 합병하고 뭐 이렇게 같이 뭐 모이고 하는 것처럼 일단 시대와 세대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60년으로 가는 마당에 이게 천천히 바뀌는 과정에서 브라질 경제 불황이라는 거와 같이 맞물리면서 코비드로 인해서 이게 천천히 바뀌기 아니 한 번에 확 바뀌었기 때문에 브라질 이민 생활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전에는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라는 것에 끈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 대한 이런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한국말로 하면서 이곳에서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이 사회를 이끌고 갔다고 하면은 요즘 이 사회를 이끌어갈 뭐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은 한국을 모르는 것이죠. 한국말을 잘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알고 여행을 갔다 온 것뿐만 기억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브라질 한인 사회가 끝났네, 망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들이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도 보면은 젊은 세대는 약간 부모님 세대와 다른 게 저도 그렇지만요.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라는 개념과 우리 한국 거를 좀 지켜나가기 위해서 쌈짓돈도 내고 또 뭐 돈도 내고 후원도 하고 하면서 어떤 단체나 뭐 교회나 이걸 이끌고 가는데 저를 포함한 제 세대와 밑에 세대들은 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단체에서도.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이민 와서 고생했다고 해서 많이 주다 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당연히 받아만 되는 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도 교회가 나한테 뭐 좀 줘야지. 밥도 주고 뭐도 주고 어디 가면 뭐도 해줘야 되고 뭐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교회로 예를 들면은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뭐 하느님의 것?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하느님의 것보다 신자들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5명이면 5명, 500명은 500명들이 꾸려 나가는 것인데 대다수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지고, 그러니까 의무는 안 지고 권리만 내세우겠다. 난 받기만 하겠다면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30 몇 년 전 어렸을 때부터 브라질의 교회도 다 문을 닫을 것이고 학교도 문 닫을 것이고 왜 젊은 애들이 저거 싸가지 없게 참여도 안 하고 돈도 안 낸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이 젊은 이 부부들과 이 세대가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이냐는 그들의 몫입니다. 뭐 만약에 자기네들이 돈을 못 내서 이것을 운영을 못 한다. 그러면 당연히 문을 닫는 것이죠. 그럼 누구는 눈물 흘리면서 우리의 역사가 죽어나간다. 우리의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아니 아무도 회의 안 오고 아무도 참여 안 하고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돈을 안 내면은 단체뿐만 아니라 교회나 뭐나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문을 닫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런 것처럼 이민 세대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손가락질면서 아 젊은 놈들을 이거 책임감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꾸려 나갈 것인지 어떤 방향을 갈 것인지 그들이 고민하고 갑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자기들에게 포르투갈어로 얘기를 해서 방향을 정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 기성세대들의 어른들이 괜히 손가락질하면서 아 쟤네들 저거 잘못했네 쟤네들을 어떻게 할 줄 모르네 라고 비판하면은 그것은 반도 그냥 꼰대가 그냥 하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